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초의 봄입니다. 자,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기 위해서 이 정치계, 언론계, 또 시민들 통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드러났는데요. 자, 대기자님도 혹시 조회 당하셨습니까? 예, 저도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네.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네. 수사 목적으로 저희 통신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7개월 만에 저는 1월 5일 날 했다고 와 있던데 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하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한다 이렇게 네. 왔어요. 검찰이 밝힌 통신 이용자 정보라는 게 통신자료 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자료 조회는 왜 하느냐? 검찰의 수사 대상자, 여기서는 김만배 신앙님과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고도한 언론들, 이 수사 대상자와 이 통화를 하거나 연락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통신 자료 조회하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하고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왜 그 피의자나 수사 대상자와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거는 법원에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되고 영장을 받아서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만 나오잖아요. 번호만 나오죠. 근데 그러면 그 전화번호 나온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걸 통신 자료 조회를 하는 그걸 건데, 확인하는 거죠. 예, 요거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영장 없이 공문을 보내면 해주는데 네. 그게 한 6가지 좀 됩니다.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 그리고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까지인데 문제는 검찰에서 이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너무 많죠. 뭐 첫 보도는 3,000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인 숫자 확인은 안 되는데 수천 명인 거는 맞다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다. 예, 2년 전에 그 공수처에서 한 수백 명 나온 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보다 한 뭐 10배 가까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떻게 이현주 변호사님도 걸렸어요? 예, 저도 사찰 당하셨군요. 같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같은 내용입니까? 우리 대기자님. 아무래도 반부패 수사 1부에서 일부니까? 하던 수사니까 동일 예. 사건이고 아마 이게 해소 사유가 해소된 네. 다음에 통보를 받은 걸로 봐서 그 뉴스타파 사건인 걸로 추정이 되고 뉴스타파에서. 예, 기소됐으니까 이제 자, 하여튼 뭐 통신 자료 조회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법상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검찰이 이렇게 네. 대규모 통신 조회를 통해 밝혀서 하는 게 뭡니까? 뭘 밝혀야 됩니까? 뭘 밝히려고 합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한 명예훼손 사건이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이게 합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 7일에 네. 대선 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반부패 수사 일부가 주축이었고요. 수사 대상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그때 이제 김만배 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한 대출 알순 브로커 조영 씨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무마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잖아요. 예. 검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 보도를 하고 내용을 들어봤지만은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하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강길 씨 등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이 넘는 돈을 끌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돈 끌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박인호 회장의 사촌 처남 조영 씨한테 10억 3천만 원을 대가로 준 게 맞습니다. 줬고. 예.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기소도 하지 않고 그냥 봐줬잖아요. 사실 봐줬잖아요. 예, 봐준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탔냐 안 탔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근데 부산 수원지검이 4년 뒤에 이 혐의로 같은 혐의로 처벌하고.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럼 언론에서 당시에 주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봐줬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뭐 큰 문제는 근데 없다고 그게
지금은 검찰은 잘못된 보도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한테 타격을 줘서 낙선시키는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잖아요. 지금 계속 예. 얘기하는 게 이걸로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커피를 안 탔는데 자꾸 탔다고. 그러니까 커피를 그럼 박길배 연구관이 탔는데 대검 중수부 연구관이 피의자한테 주인검사 지시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 의혹 제기가 뭐 그렇게 지금 나라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언론인들한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언론이잖아요. 네. 언론인들한테 제가 통화한 걸 전체를 통한 통신 내역을 좋아하면은 저 사람이 평소에 누구랑 통화하고 취재하느냐. 그게 사찰 같은 거예요. 그 취재원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하고 연락하는 놈이 누군지 검찰 내부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찰이 되는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지금 예. 문제가 되고 문제가 있는 되는 거죠. 겁니다. 예. 명예 사건도 사실 아주 애매한데 그거에 터잡아 가지고 지금 통신 조회 같은 거 한다는 거 사찰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거고 이 내부에서 이 명예 사건 어떻게 봐요? 진짜로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내부에서는 사실 명예훼손만을 놓고 네. 뭐 말이 오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검찰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네. 놓고서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사실은 아름아름을 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에서는 언제나 네. 안전한 목소리만 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30년간 검찰에 재직해 오신 분이 이제 내가 검찰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위기 아닌 때가 없었다. 내가 들어오고 난 직후에는 그 이용호 게이트로 네. 떠들썩했고요. 했다. 이용호가 이제 긴급 체포됐는데 풀어주죠. 네. 그러고 나선 1년 후에 다시 문제가 되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수사를 했고 뭐 신승남 검찰총장의 여동생 남동생이 다 로비 관련으로 뭐 기소되고 신승남 검찰총장도 차후에 뭐 직권남용으로 네. 가고 뭐 이런 그래서 와, 내가 검찰에 들어온 후로는 우리 검찰 위기 아닌 때가 없었다. 내가 들어온 직후에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는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그리고 그 김강준 부장검사가 조이팔 일당한테 8억 받은 거 해서 네. 참 연명하나 싶으니 이제야 망하나 보다라고 이제 해요.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다. 아. 내가 나갈 때 되니까 이제 망하나 망한 것 같다 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예. 이게 처음부터 야당 죽이기로 모든 게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당 야당 사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돋보기를 드려야 되면 문제될 만한 게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워낙 기술적이고 세세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냥 털고 가는 거잖아요.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근데 뭐 이재명 대표부터 누구를 그 토론에서 알았다 몰랐다고 한 게 이걸 무슨 그게 유권자의 결정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거부터 해서 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치 지형을 만들고 야당 때려잡기를 하고 이게 너무 극도의 그 정치 검찰하니까 이제야 드디어 문을 닫나 보다라고. 내부적 반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어느 또 정도. 하나는 예. 이번에 그 선거가 있고 나서 인사 발령이 있었고 간사를 이제 서로 떠나는 사람 네. 오는 사람에서 간사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에이스들이 다 차출이 되니까요. 뭐 반부패 수사일부가 네. 명예훼손 사건 조사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희대의 대선 조작 사건이라고 했다가 네. 겨우 이런 그러니까 그 꿈은 장대했으나 되게 결과물은 초라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전국의 에이스들이 다 이런 사건으로 야당 때려잡기 사건에 차출이 되면 다른 검사들은 굉장히 사건 부하가 크죠. 그래서 그냥 수시로 그만둔답니다. 그만둔 사람도 생기고. 사직 인사가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2월, 8월에서 네. 인사에 맞춰서 왜냐면 자기가 떠날 때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인사 시즌에 맞춰서 사표를 썼는데 지금 회의감을 느끼고 아니 수시로 이제 사직 인사가 올라오고 또 예. 하나는 간사 얘기는 어떤 검사가 그렇게 차출되다 보니까 네. 너무 업무 부담이 크고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떠나는 날까지 야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세탁물을 간사 세탁기에 그대로 남겨놓고 간사에다가 갔더래. 예. 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해봤자 그 검사가 하던 사건이 뭐냐면 뭐 야근을 하면서까지 처리했던 사건이 산자부 월성 원자력 그 업무 사건이군요. 사건인데 예.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구조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 에이스들은 그런 사건을 하러 뽑혀 나가서 결국은 무죄 받고 못하고, 예. 우리 사찰 당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은 업무 부담이 너무 예. 크니까 사표 쓰고 예. 전체적으로 이런 안 좋은 상황이라는데 다시
통신 자료 얘기를 하면 2021년도에 대통령이 공수처 자료 당했다. 엄청 비판했었잖아요. 그때는 100여 건인데 지금은 수천 건, 수만 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면 훨씬 더 상황이 좀 안 좋다,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였죠. 네. 그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이런 게 정치 사찰 공수처 이들은 안 된다는 맞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의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런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심지어 김준욱 공수처장이 구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했었어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톡방에 김용호 의원 단톡방에 한 70명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 등뿐만 아니라 수천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사실은 데칼코마니 같아요. 네. 당시에는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니까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이 공수처 수사를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또 윤석열 정부고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아니 뭐 적법적인 수사 절차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사실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광범위한 이런 사찰 같은 분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기를 특정해서 김만배나 신앙님과 통화한 사람, 연락한 사람들을 할 텐데 그 시기가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계속 무제한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 관련된 사람들 하면 그 인맥이 누군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사찰에 가까울 수 있는 느낌. 예, 네.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현주 변호사님 왜 이렇게 조회를 하는 배경은 뭐고 이게 어떤 경우 하게 되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왜 7개월 지나서 이게 통보를 하는지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첫째는 아마도 검사들은 대어를 잡고 싶어 하거든요. 음. 김만배 신앙님 정도는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더큰 뒤에 사람이 배우가 있을까? 있다. 그럼 민주당이겠죠. 정치인들. 이제 사실 예. 공소장에도 이번 명예훼손 공소장에도 뭐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으로 김만배와 공동 공모하여 큰 뭐 이익을 얻었다. 네. 뭐 수백억 이게 나와서 이게 그럼 우리 보고 이거 이 사실을 지금 심리하라는 겁니까? 이게 명예훼손하고 무슨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주시죠라고 뭐 굉장히 재판부가 강력하게 그렇죠. 의견을 네. 표명했다고 하죠.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이재명 민주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를 그걸 찾고 찾고 싶었는데 네. 안 되니까 계속 온 사람들 다 찾아낸 거네요.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비판 기사를 쓴 아이고, 언론인들 다 뒤질려고 하는 거죠. 예. 참 이게 그리고 맞나요? 또 하나는 공범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늦게 이렇게 통보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 뭐 법령에 보면은 6개월 이제 아니었나요? 아니, 해소된 대로 한 달, 3개월 예, 두 연장을 3개월. 그- 예. 그 연장하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3개월 내에 통보를 네. 해야 되고 예외적인 7개월까지 경우에는 연장은 사유가 해소된 다음에 통보를 할 수 있는데 뭐 사유가 해소된 다음에 통보할 수 있는 거는 뭐 공공안전, 네. 예, 국가안보하고 신체몽, 공공안전과 뭔 생명신체.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연된 걸 저도 모르겠어요. 명예훼손인데 뭘 공공안전하고 어쨌든 많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또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지금 이른바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라 불리는 지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 기자님께서 이 사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지난해 9월입니다. 이게 네. 9월에 그 필로폰 74kg 한 100만 명 정도 투약이 가능하다 그러죠. 이야. 이거를 들여오는 게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인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이게 이제 남녀 6명의 조직원이 있더라고요. 네. 남자나 여자의 신체에 붙여서 들어오고 붙여서, 아니면은 이제 나무 도마 틈에 숨겨서 들어오는 거를 영등포 경찰서가 이걸 이제 발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9월 9일에 조직원들을 체포를 하는데 체포한 당일에 바로 조직원들로부터 사실 세관 직원들이 좀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모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약 조직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저 순서가 쭉 나오죠. 이 처음에 수사했을 때는 윤희건 경찰청장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주 큰 성과를 낸 건데 갑자기 9월 20일 되니까 영등포 서장의 수사팀에 전화를 해가지고 9월 22일로 잡혀있던 브리핑을 취소해라. 아. 용산이 다 알고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한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서울청 과장이 보도자료에서 세관을 빼라고 얘기가 나오고 조병로 경무관이 스스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직속 라인에 수사 라인에 있지도 예.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병로 경무관이 관세청 출신이고 당시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하고 두 사람이 행시 출신이에요. 아. 그리고 그 경찰 경력직으로 경찰 특채될 때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사이죠. 아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게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수사 잘하는 거를 갑자기 브리핑하지 마라. 또 세관 빼라. 느낌이 좀 이상하지 뭐가 않습니까? 이상하다. 데칼코마니 같죠, 이것도. 예, 이것도 최상병 사건과 똑같은 이종호 그 예, 사건. 예, 그렇습니다. 임성근.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백혜룡 행사 과정에 지금은 주장이긴 하지만은 네. 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이 왜 전화를 했느냐. 이 영등포 서장은 그 이후에 영전을 해서 대통령실로 갔어요. 네. 대통령실 행정관 가면은 그다음 경무관 승진 코스잖아요. 100% 하겠죠. 예, 네. 이제 그런 코스로 가는 건데, 이게 갑자기 세관 이름을 왜 빼라 마라 얘기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또 뭐가 문제냐. 네. 조병로 경무관의 부속 실장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 이종호 씨가 나오는 멋진 해병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경찰관입니다. 경위인가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최모 경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도 그러면은 이종호 씨가 연루된 게 아니냐. 네. 그럼 이종호 씨의 라인이 누구냐? 그럼 대통령실 누군가의 고위층과 관계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약 사건이 사실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필로폰이라면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처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 정부 마약을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마약 한다고 마약 수사한다고 했던 건데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마약과의 전쟁. 그렇죠. 예. 뭐 다 이제 거의 성과를 보려고 하는 사건을 그렇죠. 더 오히려 더 예, 부풀려서 해야 윤희근 되는데. 경찰청장도 너무나 훌륭한 수사를 했다. 예.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라고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이게 첫째는 다른 데로 이첩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 첫째는 이게 모든 공무원의 꿈은 승진이잖아요. 그렇죠. 특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공적이 되는데 이걸 다 완성시켜 놓고 빼앗긴다, 누가 갖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해외 그 범죄 단체하고 연루된 사건이면은 거기서 다 공조를 해서 일망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외국에서 수사 자료를 얻을 일도 있고 공조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장기간 수사를 해왔으면 그 외국의 수사기관하고도 인적인 관계 커넥션은 좀 뭐 부정적인 뜻으로 쓰지만 예. 그런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런 것들하고 또 수사는 투명하게 함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기록에 나타낼 수 없는 자기만의 감이나 직관 혹은 정보 이런 게 기록에 다 반영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쭉 관여해왔던 사람을 거기서 배제시킨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이 수사 자체에 열정을 갖고 있었겠지만 당연히 내년에 나도 특진 될 거야. 네. 근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안 맞는데 또 걸리는 게 멋쟁이 해병의 이종호입니다. 네, 이종호. 예. 이종호 이 사람이 또 나오는데 뭐 사실 이종호가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건 이종호와 이 조병로 경무관한테 별 달아준다는 별 두 개 달아줘야 된다. 이게 근데 경무관을 별 하나라고 보면 군대로 치면 치안감이 되는 게 별 두 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경무관이 그럼 왜 개입했느냐? 네. 이게 이제 사실 의문인데 네. 그러면은 이종호 씨와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 들어갔으니까 밝혀야 될 내용이고요. 네. 다만 지금 이 사건을 처음부터 우리 CBS 노컷뉴스 기자들이 특종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취재 기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종호 씨가 최해병 사건처럼 직접 관련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맞아 보인다. 예. 예. 김찬수 총경이 용산을 언급했다는 건데 용산 언급이 과연 VIP 1, 2 여기냐? 그거보다는 대통령실 다른 고위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다른 어떤 비서관들. 많이 그 라인 그 라인. 예. 그럼 마약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지금 김광호 서울청장이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병로 경무관과 같은 행시 출신이고 사이가 되게 가깝는데 네. 그러면은
그 관세청장이 기재부 출신이 갔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출신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시죠? 네. 이제 이번에 바뀐 전 그렇죠. 비서실장 혹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의구심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종호 씨와 뭐 VIP 쪽 라인과 연결된 거냐 아니면은 그 관세청과 다른 쪽 그러면 관세청이 이걸 왜 무리해서 막으려고 했느냐 네. 이게 사실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관세청 직원들이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한 얘기가 곧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 이후에 좀 밝히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한 게 야탄 나오거든요. 공격 받는다고.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고강혁 관세청장이 7월에 부임을 했어요. 네. 부임하자마자 바로 이 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국정감사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쨌건 용산이 언급됐다는 사실 이종호 씨가 나오면은 따라 나오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여사인데.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쪽에 연관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사실 이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그 한만수 대변인이 그제 브리핑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병로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대표에게 승진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근데 여기에 다시 또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의혹이 나올 때마다 결정적 순간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있다. 마약 수사 외압 행사 의혹에 왜 용산이 등장하는지 국민은 묻고 계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 부분이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 핵심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최혜병 수사팀에 또 이 사건을 배당을 했어요. 또요? 예. 아, 그러면은 많은데,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가 너무 데칼코마니 같아서 맡긴 예.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아시는 대로 공수처가 이 큰 두 사건을 한 부가 그것도 주임 검사가 또 관여된다는데 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쪽을 수사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적당히 뭉개라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 의문점인 게 사실 이종호 같은 사람이 계속 거론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가만히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경찰청이 어제 세관 직원 7명을 입건을 했어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세관 직원들에게는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이미 특가법이 적용이 됐으니까 경찰청이 뒤늦게 이제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최혜병 사건도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그렇죠. 사안이잖아요. 예. 이 사건도 처음부터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지 조병로 경무관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압력전을 했는지 네. 이것들이 지금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누가 연관됐는지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종호 또다시 연결고리 되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대통령실에서 제가 대통령실 뭐 문제가 되면 뭐 명예훼손 막 이렇게 하면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만 놔둬도 근데 이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실체와 무관하게 사람들의 인식, 우리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죠.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라고 다 어느 정도는 그 호가오이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죠.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종호는 이종호도 그런 류의 특히 잘 사람이 먹힐 사람이에요. 네. 그런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언급하고 할수록 권력이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의 존재가 떠오르게 되니까 함구를 할 수밖에 없겠어. 그냥 스스로 침전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날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심각해 그 보이는데요. 말이 이거잖아요.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니까. 용산 통칭하면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용산하면 VIP겠다 예. 이런 뉘앙스를 주는데 VIP라는 언급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기자들이나 뭐 법조인들이나 사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전화를 했을까? 네. 누가 압력을 넣었을까 하는데 자관 아니 경찰로서는 이런 100만 병분 74kg의 필로폰 엄청난 규모 양이거든요. 엄청나죠. 이거는 크게 홍보해야 될 일인데 그걸 왜 없애? 이걸 왜 스스로 위축을 시켰을까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조사가 아마 좀 진행돼야 될 상황이고 공수처가 적지만 뭔가 성과를 좀 내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서초의 범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예솔 대기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